안녕하세요 여러분, 롤리입니다. 아하. 저희가 5월달에 최근에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었잖아요. 성수동 연무장길 초입 한복판에서 팝업 스토어를 13일간 진행했는데 무려 8,000명이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13일 동안 웨이팅이 없었던 시간이 단 1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구매 전환율이 40%가 넘었고 평상시 객단가보다 훨씬 올라갔고 매출도 저희 기대 매출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리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 이번 팝업 스토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수동에 여러분 팝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동시에 진행되는 팝업이 한 30-40개 되는 정도로 새로운 팝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팝업들이 생겨나는 이 성수에서 어떻게 오롤리데이는 성공할 수 있었나에 대한 집중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많이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브랜드에서 아주 중요한 마케팅 요소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짧은 기간에 우리를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엄청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팝업 스토어를 오픈해야 할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저는 일단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 비용, 시간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허비가 되는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브랜드에게 팝업 스토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브랜드가 지금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한 번도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오프라인에서 고객 반응을 보고 싶다. 매장을 막상 내려고 하니까 권리금이니 보증금이니 월세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일단 한번 테스트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우리 브랜드의 어떤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한번 내보고 싶다. 나도 핫한 데서 보여주고 싶다.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팝업 스토어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유행 같은 마케팅이 돼버렸잖아요. 왜라는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그냥 유행에 따라가는 하나의 액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팝업 스토어를 잘 오픈을 하려고 하면요,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저희도 그 조그만한 매장을 오픈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대관비 들어가죠,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제조비 들어가죠, 판촉 비용 들어가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나 하고 싶어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필요한가 꼭 따져봤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세요. 매출은 상관없는데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확실히 알리고 싶어. 확실한 매출을 상승시키는 액션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목표들이 있겠죠. 그 목표를 조금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추상적인 목표라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는 2주일 동안 매출을 1억을 낼 거야. 방문객 수를 10,000명이 오게끔 만들 거야. 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팅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표를 세운 후에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거죠. 세 번째인데요, 타겟 설정입니다. 타겟을 설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는 기존에 있는 우리를 잘 아는 팬분들한테 브랜드의 딥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어. 그들과 진하게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좁고 진한 타겟인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는 팝업 스토어를 준비해야겠죠. 알던 분들 말고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를 그냥 많이 퍼뜨리고 싶어. 우리라는 브랜드가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타겟이 되겠죠. 특정 성별이나 아니면 직군이나 나이, 특정한 타겟에 집중해서 마케팅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 우리는 직장인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야. 그러면은 직장인들이 엄청 많은 상권에 가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야겠죠. MZ세대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어. 그럼 MZ세대들이 많이 찾는 곳에 가서 팝업 스토어를 오픈을 해야겠죠. 브랜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열 것이냐가 정해지면 그거에 맞는 타겟도 정해지고, 타겟이 정해지면 그 타겟이 많이 있는 어떤 장소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장소 설정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이에요. 타겟 설정했지? 우리 목표 설정했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타겟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공간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장소 설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수동 연무장길에서 했잖아요. 팝업 스토어 장소를 볼 겸 진짜 연무장길을 한 달 정도 주말 평일 계속 걸어 다녔어요. 막 하루에 3만 보씩 걷기도 하고요. 시장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한 거죠. 이 시간대에는 이쪽에 사람이 없고, 이쪽 공간에는 저쪽에서도 사람이 오고 이쪽에서도 사람이 오네. 여기는 지금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오네. 그냥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알았던 건 있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됐어요.
장소에 대한 정보가 쌓이게 된 거죠. 이번 팝업 스토어가 캠페인을 갖고 하는 팝업 스토어였거든요. 캠페인이라는 건 많은 사람한테 많이 퍼질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정신을 우리가 나눠 갖자기 때문에 저희 비해피어 캠페인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는 게 저희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굉장한 유동인구가 있는 연무장길, 똑섬에서도 올 수 있고 성수에서도 올 수 있는 딱 중심지에 있는 공간,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공간,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조건들이 부합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장소가 좋으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와, 팝업스토어에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 게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비쌌어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쪽에 사람이 이만큼 오니까 구매가 몇 프로만 일어나도 괜찮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저희가 그 장소를 계속 찾아가서 서칭을 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에 대한 약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여기가 좋대, 저기가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런 감으로 하기보다는 진짜 발로 뛰어다니면서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보일 거예요. 안 되는 자리는 또 안 돼요. 그래서 나의 타겟에 맞는 가장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장소를 찾아라. 6번째입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가 남아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어떤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기억하게 될 하나의 문장이 될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캠페인으로 하는 팝업스토어였기 때문에 캠페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What makes me happy?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명확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갖고 이제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외부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만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슬로건, 메시지, 아니면 하나의 단어, 이렇게 뭔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핵심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5, 6년 전에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도 팝업 스토어를 한번 했었네요. 거기 가면은 막 수천 개 막 이렇게 부스들이 엄청 질비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브랜드를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잘하는데 옆에 또 잘하는데, 잘하는데 옆에 또 잘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 잘하는데 모든 브랜드 안에서 우리가 돋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저희 제품들을 막 나열하고 그냥 오롤리데이 간판을 붙이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롤리데이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드명은 그냥 브랜드명이지 이건 우리가 말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컨셉이 해피어 마트였고요. 그게 그냥 저희의 메시지가 된 거죠. 해피어 마트. 오롤리데이 샵이 아니라 해피어 마트. 그랬더니 오롤리데이는 몰라도 마트는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스에 사람이 엄청나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인식을 하게 됐죠.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팝업 스토어를 한다면 우리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우리의 지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좀 명료하게 뽑아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뽑아야 디자인도 잘 풀리고요. 그리고 마케팅도 잘 풀리고요. 여러 가지가 앞으로 그냥 다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가장 중요한 세팅 작업들이 지금 됐죠. 왜 하는지 생각하기, 목표 설정하기, 타겟 설정하기, 장소 설정하기, 메시지 뽑기. 엄청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진짜 정말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들에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제 자잘자잘하게 들어가는 액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한 편에 다 얘기하면 당연히 지루하겠죠. 2부에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채널 고정하시고 다음에 2부에서 또 만나요. 안녕!